쪽수가 몇 쪽이니? 71쪽 마지막으로 몇 쪽이야? 어디? 71쪽 마지막으로 몇 쪽? 71쪽. 마지막으로 몇 쪽이야? 71쪽에 아 저때 요거 처음부터 선생님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안 푼 애들도 있어가지고 자 7번부터 선생님 불러줄게. 자 7번에 가는 용질, 나는 용매, 다는 용해, 나는 용액. 8번에 XOOX. 그 다음 9번에 40. 10번에 1번 질산칼륨. 2번에 53g. 11번에 기억의 납, 니온의 증가. 그 다음에 두 개는 어떻게 돼요? 72, 73은 했나? 네. 선생님 했어? 넘어갈까? 그 다음 76쪽. 자 76쪽에 자 1번 3, 2번에 5, 3번에 2, 4번에 1, 5번에 4, 6번에 2, 7번에 5, 8번에 B와 C 사이, 9번에 2, 10번에 2, 11번 2, 12번 5, 13번 2, 14번 4, 그 다음 15번 2, 16번 4, 17번 2, 18번 4, 19번 5, 20번 5, 21번 답만 부르면 1.7, 22번 A와 C 밀도가 1로 같기 때문에 23번에 1번 질량만 쌤 얘기하면 31g. 이번에 섭출량은 122.2g. 다음 24번 C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한다. 다음 1번 3, 2번에 3. 여기까지 틀린 거 수정하세요. 또 어디니? 이쪽에 44쪽부터 보면 되나? 자 44쪽 1번 1호, 2번 3, 3번 3, 4번 2, 5번 5, 6번 5, 7번 27, 8번 2, 9번 4, 10번 2, 11 1, 12 2, 13 3, 14 2, 6 7, 15 가는 질산칼륨, 나는 염화나트륨. 16 4, 17 1, 18 3, 19 1호. 1단계 1번에 가, 부피, 나, 질량, 다 밀도. 그 다음 2번에 8.95. 3번에 기억의 작은, 니은의 큰. 4번에 기억의 용질, 니은의 용매, 디귿의 용해. 9번에 17.5. 자, 틀린 거 수정하세요. 아쉽죠? 2번. 어?
7번에 27. (14번) 267 267. 18번에 3번 음. 10번에 음. 음. 성경이 몇 개쯤 남았나? 3개 이거 나왔어. 이거 차이야. 성경이 몇 번 못 푸노? 4번 4번. 자, 4번에 표 보니까 밀도값 나와 있고 고체 물질 A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았다. 예상되는 물질은. 그럼 A의 질량이 39.5래. 그 다음 A를 넣기 전에 30. 물이 든 눈금 실린더에 A를 넣었을 때 35.5. 그럼 이 두 개를 쳐다봤을 때 부피가 얼마예요? 밀리리터가 부피 단위잖아. 근데 넣기 전에 30, 넣고 나서 35. 그럼 A의 부피 얼마겠니? 모르겠나? 자, 봐. 이렇게 눈금 실린더가 있어. 근데 물이 처음에 30 있었어. 30. 30. 근데 A를 갖다 이 안에 넣었대. A를 넣으니까 이렇게 증가해서 35가 됐대. 그럼 A의 부피 얼마나 돼요? 5 하면 되지. 5. 그래서 5분의 39.5. 그거 계산하면 됩니다. 7.9요, 7.9. 그럼 7.9면 누구냐? 철이다. 그러고 혹시 또 틀린 거 있나? 없나? 성경아, 지금 니만 남아있는데 끝났어? 그럼 진도 나갑시다. 진도. 지금 우리가 82쪽 가자. 82쪽. 자, 오늘 밀도차 이용.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무슨 차 이용이야? 끓는 점 차이. 우리 끓는 점 차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뭐 있었지? 정류 있었지. 그럼 정류로 분리했던 거 뭐 있었어요? 얘가 교과서에 있던 거. 첫 번째 물과 에탄올. 두 번째 뭐? 탄산술에서 소주 얻기. 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또 원유 분리.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은 자 필기하자. 2번 하면 되나? 2번. 자, 밀도 차 이용. 밀도차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너희들 밀도가 크면 위로 뜨나 가라앉나? 밀도가 크면 가라앉지,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밀도차 이용해서는 고체하고 액체하고 우리가 분리해서 배울 건데, 일단 고체 혼합물 요거 다 보자. 고체 혼합물의 분리 이렇게 갑시다. 고체 혼합물의 분리. 자,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면 좋냐면, 자,
너희들 스타이로폼 가루 알아요? 스타이로폼 가루 하얀색 그거하고 모래하고 많이 섞여져 있다. 요 두 개 섞여져 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분리하면 되겠니? 어? 핀셋으로 그냥 다 손으로 분리할까? 이쑤시개로 스타이로폼만 꽂아서 분리할까요? 책 크기 비슷할 건데. 이게 어떻게 분리할 수 있지? 어디에? 그래, 물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스타이로폼은 뜰 거고 맞지? 모래는 뭐 할 거고? 가라앉을 거고. 그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요때 액체 있지, 액체. 액체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액체를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액체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액체가 둘 중에 하나라도 녹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가 있어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돼.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자 너희들 이거 아까 선생님 물에 넣으면 스타일로폼을 위에 뜬다 그랬지? 그 다음 모래는 아래 가라앉는다 그랬지? 그리고 중간에 물이 있겠네 맞지? 그러면 이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져야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두 고체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가진 액체.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면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뭔가 A는 여기 지금 가라앉고 B는 여기 떠있고 여기 지금 B가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것에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A는 가라앉았고 B는 떴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밀도를 갖다 비교할 수 있겠지.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니? A지. 그 다음 물.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A, B가 섞여져 있으면 그걸 물에다 그냥 집어넣고 분리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맞지? 그래서 그 액체는 두 고체를 녹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밀도는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해당하는 예. 자, 고체 혼합물 분리하는 예.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좋은 벽시 고르기. 너희들 벽시가 뭔 줄 압니까? 벽시. 너희들 저기 가을에 추수 쌀을 갖다 추수할 때 보면 나달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나달. 나달이지 그 쌀을 갖다가 한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거 아니다. 벽시는 하얀색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근데 이 껍데기가 있는 거 안에 보면 쌀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하나씩 다 만져봐야 되나? 아니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나달이 있는 억수로 많이 우리가 추수를 해놨으면 이걸 갖다가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안에 나달이 있는 거 있지? 나달이 있는 거, 쌀이 있는 거, 그거는 소금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쌀이 있는 게 무겁니? 쌀이 없는 게 무겁니? 있는 게 무겁잖아. 그럼 쌀이 있는 거를 소금에 집어넣으면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노? 가라앉을 거고 맞지? 이 안에 쌀이 없고 쭉쭉이 껍데기만 있는 거는 가벼워 무거워?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에 뜨겠지 맞지?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벽시 고르기 이거 나중에 책에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신선한 자 이렇게 해야 돼. 고르기. 자 우리가 계란이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직접 깨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돼요.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위에 뜹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타이로폼 더하기 모래 요거 분리 이렇게 하는 방법도 우리는 물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이로폼 위에 뜨고 그 다음 모래는 아래 가라앉고 그런 식으로 분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고체 혼합물 분리 방법은 억수로 쉽습니다. 출제비도 상당히 약합니다. 알았지? 근데 너희들 알아둬야 될 거는 액체가 요런 액체만 준비하면 된다는 사실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뭐냐면 두 번째 이래가지고 액체 혼합물 분리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밀도차로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이 두 액체가 서로 섞여야 됩니까? 안 섞여야 됩니까? 서로 집중하세요. 얘들아. 지금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액체 혼합물을 갖다가 밀도차로 분리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서로 안 섞여야 됩니다. 서로 섞이면 뭐로 분리해야 돼요? 야, 액체 두 개가 서로 섞여버려. 그럼 뭐로 분리해야 돼? 그래. 꿀림점 차로 분리해야 돼. 근데 액체 두 개가 안 섞이면 뭐로 분리해야 돼? 밀도차입니다. 밀도차. 알겠지?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너희들 선생님 필기에 너희들 억수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너 자꾸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필기만 하고 있으면 선생님 필기 안 합니다. 말로만 수업 같습니다. 알겠죠? 원래 집중이 중요해요. 수업은 집중해야지. 이거는 필기를 남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2-1을 배우고 있는 그 상황 시험 치기 전에 중요한 거고 이건 알겠지?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을 갖다가 잘 들어가지고 이해를 해서 집을 가야 돼요.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필기만 갖고 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알겠니? 그래서 대답을 하면서도 외워야 되고 선생님 말에 억수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근데 수업 들어가 보면 어떤 줄 아나? 선생님은 그냥 말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래갖고 갖고 가면 뭐합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알겠니? 그래서 집중해요. 집중. 자 다시 갑니다. 액체 혼합물 무슨 차이로 분리한다고? 밀도차. 그럼 밀도차로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그러면 그 두 액체는 뭐 해야 된다고? 서로 섞이면 안 된다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분리하려고 그러면 기구가 필요한데 자 요렇게 생긴 기구.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분별 깔때기라는 거 알아둬야 돼요. 분별 깔때기 이름 외워야 돼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 분별 깔때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지금 콕이 이렇게 잠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실험 기구가 분별 깔때기. 그래서 분별 깔때기는 서로 섞이는 액체, 안 섞이는 액체? 안 섞이는 액체. 그 분리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요래 가지고 요걸 쌤이 A, 요래 가지고 요걸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A, B가 분리됐다는 거는 서로 안 섞이는 거고 둘 중에서 밀도가 누가 크다는 겁니까?
A가 밀도가 크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폭을 엽니다. 풀려야 돼. 요거 폭을 열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필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필기하지 마. 자 폭을 열면 A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자 우리가 아까 A하고 B하고 중간 이 과정 중간 딱 그 지점에서 폭을 딱 잠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대충 여기 A 남아있고 여기 지금 B 이게 있는 상황까지 A를 분리합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알겠지? 그러면 요게 받쳐져 있는 요만은 B가 섞여져 있는 거야 안 섞여져 있는 거야? 안 섞여져 있으니까 순수한 A를 분리한 거지. 그리고 요건 이제 분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운 B클을 가져와요. 새로운 B클을 가져와서 폭을 또 엽니다. 그래서 열어서 우리가 요 경계를 못 맞춘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밑에까지 따라내. A도 빠지고 B도 빠지게끔 다 따라. 요래 되면 나중에 여기는 B만 이렇게 남아있겠지. 맞지? 그럼 요거 버립니다. 요건 어차피 혼합물이 되어 있는 거니까 버려요. 알겠지? 버리고 나서 B는 어떻게 분리하냐면 또 콕을 열어서 새로운 B클 갖고 와서 B를 갖다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요 구멍은 A가 나갔던 구멍이잖아. 그럼 요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요게 A가 있을까 없을까? A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B를 갖다가 아래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필기했던 게가 어떻게 필기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지금 필기되어 있죠. 맞지? 여기까지 필기되어 있으면 자 필기해라. A는 아래로 분리합니다. A는 아래로 분리해요. 그럼 B는 어디로 분리합니까? 그러면 B는요 뚜껑을 열고 손을 잡고 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분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놓고 그 다음 요거도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얘가 얘. 하나로 풀게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가 뭐야? 그러면 물과 식용유입니다. 너희들이 딱 얘만 들었을 때 얘들 둘이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니까 뭐로 이용해서 분리한다? 밀도차 이용. 밀도차 이용하기 위해서 실험기구가 뭐가 필요하다? 분별 깔때기. 공부는 그렇게 해놔야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둘 중에서 밀도가 누가 큽니까? 우리 밀도가 크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부터 까만색을 해서 간장과 참기름. 너희들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두 개를 부으면 누가 밀도가 클 것 같아요? 간장이 크다. 그리고 간장 위에 참기름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개 부어놓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과 에테르. 그래서 물과 에테르. 에테르라는 건 잘 안 들어봤지, 맞지? 그래도 알아둬야 될 게 이 둘 중에서 밀도 누가 크게 해요? 물이 큽니다. 물의 밀도가 상당히 큰 놈이에요. 물의 밀도 얼마지? 1. 큰 값입니다. 큰 값.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과 사염화탄소. 물과 사염화탄소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큰 줄 아나? 사염화탄소 크다. 좀 보세요. 일단 요런 얘 나오면 무슨 차이요? 밀도 차이요. 실험기구 뭐 필요하다? 원별 깔때기. 물과 식용유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입니다. 둘 중에서 밀도가 누가 크다 그랬지? 물. 그렇게 부분 표시해라. 간장 참기름 중에서 누가 밀도 커요? 간장. 물과 에테르 중에서 누가 밀도 커요? 물. 알았지? 근데 마지막 거 이거 별표 한 3개쯤 치세요. 마지막 거.
물과 사이화탄소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크냐면 사이화탄소가 큽니다. 너희들 쌤이 물은 밀도가 크다 작다? 큰데 물보다 밀도가 더 큰 놈이 나왔잖아. 외워야 됩니다. 알겠니? 물보다 밀도가 더 큰 놈이 사이화탄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두면 되겠다. 됐습니다. 책 좀 보시죠. 자, 우리 책에 B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번에 고체 동그라미 쳐봐. 고체.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을 자, 동그라미 1번하고 줄 쳐라.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 줄치고 앞에 동그라미 1.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 줄치고 앞에 동그라미 1. 그 다음 그 밑에 줄쳐라.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 줄쳐서 앞에 동그라미 2. 반드시 쌤이 아까 이거 필기해 줬더니 요 액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고체를 녹이면 안 되고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는 액체.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액체보다 밀도가 작으면 위에 뜨고 크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건 당연한 소리고 오른쪽에 그림 한번 봐봐. 오른쪽 그림. 그 그림에 보면 밀도가 제일 큰 게 B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이 액체. 밀도가 제일 작은 거는 A. 그런 거 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고체 혼합물의 분리 얘 동그라미 쳐라. 얘를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 표에 좋은 벽시 고르기 그것만 줄시세요. 좋은 벽시 고르기.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선생님 가볍게 읽어볼게요. 눈으로만 봐. 벽시를 소금물에 담그면 쭉정이는 뜨고 잘 여문 좋은 벽시는 가라앉는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신선한 달걀 고르기 줄시세요. 그 밑에 있는 글자 눈으로만 봐라.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는다. 세 번째, 줄치자 스타이로폼과 모래 분리. 그거만 줄 때려놔. 그 밑에 있는 글자 눈으로만 봅시다. 혼합물을 물에 넣으면 스타이로폼은 뜨고 모래는 가라앉는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액체 동그라미 치세요. 액체 동그라미 치고 뒤에 줄 쳐라.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줄 쳐라. 앞에 별표 하나 때려라. 쌤이 아까 강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서로 섞이면 무슨 차이를 둬야 된다? 얼른 점 차. 서로 안 섞이면 밀도 차다. 알겠지? 그거 중요하다 되게. 그 다음 뒤에도 줄 치세요. 분별 깔때기 이용. 자, 그래서 그 밑에 1번 반항.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밑에 2번 분리 방법. 마개를 연 후 꼭지를 돌려 줄쳐라. 아래층의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 줄치고 뒤에 위층의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 입구로 분리 줄치세요. 그래서 쌤이 아까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밑으로 분리하고 위쪽에 있는 거는 위쪽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다. 알겠지? 오른쪽에 그림 봐봐.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그 실험기구 이름이 뭐라고? 분별 깔때기다.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는 서로 섞이는 액체, 서로 안 섞이는 액체야? 안 섞이는 액체. 둘 중에서 밀도가 A, B 중에서 밀도가 누가 큽니까? B가 크지 맞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얘 나와요. 얘 별표 3개 치세요. 자, 얘 별표 3개 쳤으면 첫 번째 물과 식용유 줄 쳐라. 쌤이 아까 얘기했다. 물과 식용유 중에서 밀도가 누가 큽니까? 물. 간장, 참기름 줄 쳐. 둘 중에서 밀도 누가 큽니까? 간장. 물과 에테르 줄 쳐. 둘 중에서 누가 밀도 큽니까? 물. 물과 사이화탄소 줄 쳐. 둘 중에서 누가 밀도 큽니까? 그렇게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다음 그 밑에 3번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그래서 요것도 그냥 얘만 줄칠 거예요. 사금 채취 줄쳐봐. 사금 채취. 너희들 혹시 TV 같은 데서 사금 채취하는 방법 본 적 있나? 본 적 없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로 사금 채취해가지고 한 번만 보세요. 화면 알겠지? 어떻게 하냐면 저기 못 사는 지역에 가서 강물에 모래 흙을 갖다 한 주먹 파가지고 쟁반에 올립니다. 쟁반에 올려서 흐르는 물에 계속 씻어요. 계속 이렇게 씻으면 나중에 그 쟁반 안에 사금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다시 금하고 모래하고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이 크지? 모래는 밀도가 작으니까 쓸려서 내려갈 거고 알겠지? 쟁반에 끝까지 남아있는 건 금이니까 금이 밀도가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사금 채취되어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요.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씻겨나가고 사금만 남는다. 그래서 사금이 밀도가 큽니다. 두 번째,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너희들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기름이 어디에 가 있나? 위쪽에 떠 있지 맞지? 그러면 바닷물이 밀도가 커요? 기름이 밀도가 커요? 바닷물이 밀도가 크지? 자, 그 다음 마지막 혈액 분리도 좋죠. 그 밑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보면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키면 혈구는 아래로 줄만 쳐라. 혈장은 위로 분리된다. 너희들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배우는데 선생님 혈구가 뭐고 혈장이 뭔지 안 가르칩니다. 근데 나중에 혈구하고 혈장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지? 혈구가 무겁습니다. 아래로 간다. 다음 플러스 강의 3번 잠깐만 볼까? 3번 제목에 줄 좀 칠래? 스포이트를 이용해 액체 혼합물 분리 줄 한번 쳐봐. 스포이트. 그림에 보이는 그게 스포이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이 잠깐 읽어보면 액체 혼합물이 줄쳐라. 양이 적을 때는 줄치고 그 밑에 줄을 끝에 스포이트로 위층의 액체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트로 분리하고 양이 많으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자. 83쪽에 네모넣기 있습니다. 네모넣기만 지금 풀어주세요. 쌤 다 불러줄게. 자, 중간 액체 밑에 작은 큰 분별 깔때기 했어요. 오른쪽 숙제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자. 우리 탐구 A는 했지. 탐구 B 갑시다. 85쪽. 자, 85쪽에 제목이 줄쳐라. 물과 식용유. 그러니까 물과 식용유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옆에다 적어라. 밀도차. 이름만 듣고 바로 뭔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 단어 공부하는 방법이라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1번 그림 보세요. 1번 그림에 있는 금마 이름이 뭐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1번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고 마개로 막은 후에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두 번째, 층이 나눠지면 마개를 연 다음 꼭지를 돌려서 아래층 액체를 분리하고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서 버리면 됩니다. 알겠지? 그거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봐라. 세 번째 그림 보니까 분별 깔때기를 뒤집어서 붙지 맞지? 그래서 이걸 위쪽으로 분리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면 분별 깔때기 위쪽 입구를 이용하여 위층의 액체를 다른 비커에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결과 해석 보자. 결과 해석. 자, 과정 2 아래층에 물, 과정 3 위층에 식용유. 어떻게 분리하는지 알겠지요? 자, 밑에 정리같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어디에 넣고? 분별 깔때기에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층. 됐으면 밑에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음, 1번에 5번 바세린. 바세린 같은 경우는 뭐 그 얘기 그냥 그대로입니다. 액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세린 같은 거 바르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세린 바른다 그러면 맞다, 오다, 오. 저 위에 위점 보면 나와 있어요. 용액이 새지 않도록 분별 깔때기 꼭지에 바세린을 바른다. 아래층의 액체를 받아낼 때 분별 깔때기 막에 먼저 연다. 분별 깔때기 긴 끝이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하여 액체 방울이 튀지 않도록 한다. 그럼 다 부를까? 자, 1번 OOXXOO. 2번에 A 물, B 사해마탄소. 3번 밀도가 작은 물은 뜨고 밀도가 큰 사해마탄소는 아래로 가라앉는다. 됐습니까? 자, 뒤쪽에 숙제 갑니다. 86쪽부터 89쪽까지 숙제. 저것 좀 해놔라. 89쪽까지. 표시 끝났니? 저 뒤로 갑니다. 저 뒤에 49쪽. 자, 세모 가장. 1번 끓는 점차 이용해서 분리. 액체 상태의 혼합물 가열할 때 끓어 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뭐라 그래요? 정류. 다시 할게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부터 먼저 나오지? 낮은. 그 밑에 2에 1번 물과 에탄올의 분리.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에탄올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온다. 저 밑에 원유의 분리 봅시다.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정유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어떤 물질부터 위쪽에서 분리돼요? 낮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됩니다. 오른쪽에. 자, 밀도차 이용. 고체 혼합물.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뭐 정도이며?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는 액체에 분리하는데 액체보다 밀도가 어떤 물질은 위에 떠요? 작은. 그 다음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저 중간쯤에 액체 혼합물의 분리.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뭐를 이용해서 분리하지요? 분별 깔때기. 그래서 밀도가 어떤 물질은 위에 뜨고 작은 물질은 위에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다음 50쪽부터 54쪽 1단계 5번 거기까지 숙제입니다. 표시해도. 자, 그럼 다음 단원 들어가야 되니까 좀 쉬었다 같이. 우리 책 90쪽 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혼합물을 분리지 마세요. 혼합물을 분리를 하는 방법이 선생님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4가지. 처음 배웠던 게 뭐? 끓는 점 차이요. 두 번째 배웠던 게 뭐? 밀도 차이요. 이제 세 번째 거 배웁니다. 필기 준비해라. 자, 혼합물 분리 2. 자, 거기서 첫 번째로 용해도 차 이용. 용해도 차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용해도 차 이용해서 분리.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붙는다. 재결정입니다. 재결정.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재결정이다. 재결정. 자, 이 재결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요렇게 요거는 고체. 이 고체인데 요게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하고 고체가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럼 고체가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얘를 갖다 분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망치로 부수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분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녹여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녹아져 있겠다. 자, 그러면 녹았으니까 우리가 용해 뭐 이렇게 얘기 쓸 수 있겠지, 맞지? 용해.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서 용해도 배울 때 섭출량 계산했던 거 기억납니까? 섭출량. 그 방법 이용합니다. 그 방법. 섭출하려고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더노? 냉각해야 되지, 맞죠?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럼 낮춰주면 이제 요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A가 이렇게 섭출되고 B는 여기 녹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지금 섭출됐지, 맞지? 그럼 A가 지금 여기가 고체가 됐기 때문에 A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용해도 차가 큰 놈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용해도 차가 큰 놈. 그럼 용해도 차가 큰 놈이 요금 필기하지 말고 저번에 우리 배울 때 보면 자,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요러면 이 A, B 중에서 A가 보면 용해도 차이가 없으면 큰 놈이라 알겠지? 그래서 요런 놈이 섭출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처음에 고체였던 게 녹았다가 다시 고체됐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재. 그 다음에 고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정되었다. 재결정. 근데 그 결정이라는 단어는 고체라는 단어냐? 고체인데 다시 고체됐다. 이런 말이다. 알겠지? 냉각해서 섭출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얘가 억수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이에요. 염화 나트륨 그리고 붕산 혼합물.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 용해도 차를 이용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쌤이 이론 수업하는 거는 책에 있는 숫자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알겠지? 처음에 염화나트륨을 자 염화나트륨 20g 그 다음에 붕산 20g 자, 요 두 개를 80도씨로 녹여요. 일단 80도씨에서 다 녹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20도씨로 냉각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쌤이 그릴 건데 여기가 용해도. 선생님 용해도는 물이 얼마일 때야? 물이 100g일 때지 맞지? 그 다음 여기가 온도. 이게 염화 여기 붕산. 자, 여기를 쓰면 80도씨가 돼요. 80도씨에서 붕산은 대충 용해도 쓰면 25가 해요. 25. 염화나트륨의 80도씨에서는 대충 선생님이 40이라 해요. 40.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으면 잠깐만 보자. 80도씨에서 염화나트륨은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40g까지 녹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얼마 넣는데? 20 넣지. 그럼 다 녹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붕산은 80도씨에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25까지 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20 넣지. 다 녹을 수 있어요.